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CJ 보겠습니다. BNK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함께 주목했는데요. 주요 자회사는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CJ 올리브영과 CJ 푸드빌인데요. 그 가운데 먼저 CJ 올리브영은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손익도 80% 이상 급증하게 되면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분기 편차가 크지 않은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는 지금 점포당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펀더멘털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CJ 푸드빌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이 관련해서 외식 사업부를 구조조정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해부터 영업 흑자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외 진출도 3년 전부터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수익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외형 성장도 동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함께 주목했고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CJ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12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고요. 메리츠증권 리포트입니다. 우려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4분기에는 영업이익 4,836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호하던 광학솔루션 물동량이 이번 달부터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중국 측에서 아이폰과 관련해서 이 해외 이런 아이폰이라든지 해외 스마트폰에 대한 제한을 좀 두게 되면서 미국 역시나 중국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아이폰 모델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롱테일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판매 부진이 심화되고 신흥시장에서의 출하량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 내년 상반기 아이폰에 대한 롱테일 수요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엔드 모듈의 집중 양산이라든지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는 등 신모델 내에서 다수의 실적 개선 요인들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신모델 공개 이후에 LG이노텍의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3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지금 매달 이 실적이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오리온 실적 보시면 명절 시점 차이 때문에 10달 만에 11월의 실적이 감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만 소폭 성장을 했고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러시아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다 이 매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높은 기저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이 신제품 효과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고 원가에 대한 부담도 함께 완화되고 있는데요. 비용 절감 노력이 함께 더해졌고요.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제품 경쟁력만으로 현재 중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해외 전 지역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카테고리나 지역 등 확장이 가시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현재 평가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목표 주가는 1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페노션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이번에 HMM 인수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하림이 선정이 됐는데요. 하림그룹과 JKL 파트너스가 선정이 됐었죠. 지분 인수의 희망가액을 6조 4천억 원 가량으로 써냈습니다. 그리고 6조 4천억 원 가운데 3조 3천억 원 정도가 인수금융으로 이번에 조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구채라든지 유상증자 그리고 자산의 유동화까지 함께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림의 자회사로 페노션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하림 지주가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금융상품을 610억 원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증자 시에는 지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페노션 투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실제로 어제도 주가가 10% 정도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가운데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 모두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 4,500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주요 증시 일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일정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첫 번째로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일 오전 6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로는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대폭 개선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 이런 증시 반등을 주도했던 섹터 자체가 이 기술주들 그리고 IT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AI 환경의 변화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회계연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44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올려 잡았고요. 주당 순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7달러에서 마이너스 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가 될 실적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일정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는 12월 대출호대 금리 LPR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오전에 중국 LPR 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 경기 부진 속에서 글로벌 증시 랠리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증시가 다른 주요국 증시들에 비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와 같은 부양책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라는 하이투자증권의 평가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중국에서 발표가 될 LPR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일정인데요.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신한울 원전 2호기 첫 전력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로 원전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나머지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될지 여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증시 일정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